네, 안녕하세요. 주식국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시장 특징주 대명에너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적정 가격인지 한번 볼게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어제 그 하잉크는 오늘도 상한가를 갔죠.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가격대는 상당히 위험한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대명에너지도 어제 그 가격대랑 비슷하네요. 참 우연인지 보시겠습니다. 어쨌든 17,800원이고요. 시가총액은 3천억 정도. 어제 하잉크가 한 2,300억 정도였죠. 근데 여기는 하잉크보다 훨씬 나아요. 뭐 영업이율이나 이런 건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매출액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EPS 이런 것도 적당히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이 BPS가 상당히 낮죠. 자,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이 최대주 보유 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25%, 이 정도만 이제 유통 주식수로 보고 있는 건데 이게 대부분 저희가 기존에 봤던 그런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거랑 다르게 희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주 물량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이것도 어제 하잉크와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이제 품절주로 들어간 거겠죠. 품절주로 들어갔기 때문에 25만 주 정도면은 보시면 뭐 알겠지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크지가 않을 거예요. 그죠? 여기에 이제 3분의 1 하면 되잖아요. 그럼 한 400만 주 정도로 이제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지금 상한가가 갔으니까 이 가격대가 높은 거지 400만 곱하기 뭐 9,000원 정도 하면은 큰 돈 아닌 걸로 이제 작전을 치기에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자, 당사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주 발전원인 태양력과 풍력을 기반으로 뭐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지금 정권의 문제 때문에 태양열과 이제 풍력이 욕을 먹는 거지 필수적인 겁니다. 이게 수소 에너지 이거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린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수소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린 수소, 그다음에 뭐 그레이 수소 뭐 이런 식으로 컬러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수소가 이름이 따로따로 붙는 이유가 뭐냐면 이산화탄소 때문입니다. 이산화탄소 발생량.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포집을 하는데 수소가 이제 필요해요. 이 수소를 갖다가 이산화탄소랑 결합을 시키면서 물로 만들고 여기서 이제 수소 전지를 갖다가 개발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 수소를 갖다가 만드는데 그죠? 이 수소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전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전력이 필요할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태양광과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수소를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린 수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나머지 이제 수소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무슨 뭐 전기분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럴 때마다 뭐 이런 쪽에 이제 약간 환경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거죠. 뭐 그레이 수소라든지. 어쨌든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거인데 다만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이 태양광과 풍력을 갖다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급격하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환경을 망쳐버렸고 탈원전으로 인해서 한전의 부담이 상당히 커진 거죠. 어쨌든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계속 이 태양광 부분을 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이나 뭐 이런 애들도 열심히 하고 있죠. OCI도 그렇고요. 자, 공사 유형을 보면은 뭐 이렇게 매출액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정권의 힘을 잃어서 받은 거고 이 구간보다 이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미래의 주가를 갖다 예측을 하는 거는 그 현금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가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아마 이 대명에너지가 지금 상황에서는 현금 흐름이 좋을 겁니다. 전 정권이니까요. 전 정권이 탈원전을 이제 표방을 하고 그다음에 환경을 했으니까. 그런데 현 정권은 일단은 탈원전에 대해서 이제 빠꾸를 시켰죠. 그리고 현실 가능한 이제 에너지를 갖다가 가져올 건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태양광이나 수소 산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풍력 이런 쪽에는 이제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이 여기에 부담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여기 뭐 주요 매출처 보면은 그래도 굵직굵직하죠. 한전 자회사들 뭐 이렇게 있고 한국전력거래소 뭐 이렇게 있고 뭐 나머지는 뭐 보시면 압니다. 자, 이게 이제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특수목적 법인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건설을 한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전기를 갖다가 전력거래소나 그 다음에 한전에게 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단가가 옛날에는 낮았었는데 계약 자체가 불공정 계약으로 돼서 엄청나게 높아져가지고 한전이 이제 부담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한전 자체가 이제 전력을 사오는 신규 계약을 갖다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더 이제 경쟁 입찰을 통해서
단가를 계속 낮추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왔었던 대명에너지가 가져가는 이 부분에 대한 배당이나 현금 흐름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의 주가는 당연히 이제 거품이 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 거품이 끼기 이전에 대명에너지 적정 주가를 갖다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나마 좋은 것은 여기는 최근에 봤었던 이제 마이더스 AI나 이런 잡주 회사들과 다르게 이제 그 임원들이 전문성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포항공과대학교 풍력대학원 졸업을 했다, 전기공학과 뭐 이런 쪽에 있으니까 뭐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당연히 여기는 건축이 있어야 되겠죠. 건축이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쁘지가 않습니다. 토목공학과 이거 당연히 필요하겠죠. 건축공학과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런데 좀 부담이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원수가 너무 많아요. 직원 수가 40명 정도인데 임원수가 거의 이제 4분의 1을 갖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회사가 정상적인 이제 그 회사의 이제 피라미드 모형은 아니겠죠. 이런 회사는 뭐 어쨌든 간에 현장직이나 건설 노동자는 따로 있으니까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고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대명에너지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한번 보면은 일단은 상장 초기에 공모가보다 밀려서 이제 하락했다가 탄력성을 보면서 다시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죠. 이거는 하잉크 때문이에요. 하잉크 때문에. 하잉크가 지금 품절주로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잠깐 볼까요? 하잉크 코리아가 여기 있었던 이 상장 시점보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품절주 때문에, 품절주. 유통 주식 수가 얼마 없는 거에다가 주가가 이제 낮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적은 돈으로 세력들이 매집을 한 다음에 이렇게 올려버린 거죠. 거기다 이제 돈으로 올렸는데 여기에 이제 유사 투자자문 붙고 뭐 이러저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거품이 엄청나게 낀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봤던 그 가격대가 지금 이제 그 대명에너지 가격대랑 똑같다고. 내일 또 대명에너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잉크 코리아가 이런 상황에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하잉크 코리아와 비슷한데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좋고 괜찮은 회사를 찾은 거죠. 시장이 쓰레기니까. 그래서 찾아 나온 것이 지금 대명에너지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대명에너지가 지금 하잉크 코리아가 이제 시세가 무너졌잖아요. 아까 보시면은. 그래서 다시 이제 대명에너지로 시세가 돌아온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뜬 거죠. 왜냐면 이거 퍼뜨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증권가 뭐 찌라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올려버리면 되거든요. 증권사 포탈 뭐 이런 거에다가 그냥 뭐 관심 종목 이러면서 올려버리면 이거 유사 투자자본 애들이 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다 올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거기다 시세 붙고 이러면은 유통주식 수량이 적으니까 단번에 붙겠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400만 주 정도가 유통주식 수량인데 지금 보시면은 513만 주가, 그죠? 513만 주가 이렇게 돈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유통주식 수가 한 바퀴 다 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전거래도 돌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지금 이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금 흐름에 대해서 적정 주가를 갖다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주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존의 사업이 정권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이 주가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재가 좀 많아요. 그죠? 정권에 대해서 이제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좀 수주가 적어질 수도 있고 그럼 현금흐름이 나빠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평균 단가가 목표가가 계속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지금 있는 요 가격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크게 갭을 안 잡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략적으로 저는 제 범위로 봤을 땐 요 정도로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주가라는 게 시장이 좋을 때나 이렇게 뭐 적정 주가를 찾아서 있는 거지 이런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적정 주가로 다시 회귀를 하겠죠. 물론 내일 당장은 뭐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게 오늘 첫날이니까. 그러면 아까 하잉커에서 보셨던 것처럼 추세를 갖다가 계속 타겠죠. 이런 봉들을 계속 그리면서 빨간 봉, 파란 봉 이렇게 섞이면서 타고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다가 한 번에 빠지는데 그 가격대가 아마도 뭐 4만원, 3만원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을 텐데 여기서 물리는 사람은 끝났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지금 여기 이거를 가져가신 분들은 보유하신 분들은 내일 그냥 파시거나 아니면은 향후에 그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줄이시면서 수익 실현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떠냐? 그냥 안 보면 됩니다. 안 보면은 사지 않아요. 모르면 안 삽니다. 루나처럼. 그런데 이거 알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방송 보시면서 아는데도 이거 들어가서 투기하고 사시잖아요. 그럼 물리면 가족들 다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꼭 주의하시고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